수능 완성 15강의 1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ercises. Number 1. The industrialized world escaped famine over the last 2 centuries, in large part by greatly expanding agricultural outputs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and new farming techniques. Fertilizers, pesticides, tractors, and other mechanized farming equipment were exported to the Third World as part of the Green Revolution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Crop yields increased dramatically, and many declared hunger extinct, along with the theories of Thomas Malthus. But the years that followed showed that the Malthusian catastrophe had only been temporarily delayed, and perhaps increased in its potential scope. While the Green Revolution's introduction of tractors and chemicals to Third World farming did increase crop outputs, it also decreased the need for human labor. A tractor and driver could do the work of 100 laborers, which pretty much meant that every tractor introduced put 99 people out of work. These unemployed streamed into Third World cities looking for work. Living at closer quarters and removed from their traditional social structures, their birth rates skyrocketed. (15강의) 1번 지문을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는데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면 while이 보이죠. 문장 위치 문제에서 박스 속에 접속사 while이 있다는 건 단서가 되는 겁니다. while은 뭐뭐이지만이고 양보부사절을 유도합니다. while부터 outputs까지가 양보부사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절에 보면 did 다음에 increase 보이죠. 이 did는 수능에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겁니다.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 인칭과 시제에 맞추어서 do, does, did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 동사 바로 앞에. 그 다음 주절이 it부터인데 이때 it은 주어이십니다. 여기에 which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부사절이 나오고 주절이 나올 때는 주절의 주어는 위치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냥 명사든 대명사든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본문의 두째 줄에 보면 by가 보이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ing는 동명사지요. 그 동명사를 수식하는 greatly라는 부사가 있죠. 부사는 동사, 동명사, 분사, 부정사를 다 수식할 수 있죠. 그리고 expanding에서 expand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죠. 확대하는데 농업의 산출, 생산량을 이 말이죠. 다음 쭉 내려가서 were exported to는 export가 수출하다니까 수동태죠. 뭐뭐로 수출되었다라는 뜻이고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문장에서 increase라는 단어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부사는 동사를 꾸미니까 dramatically 극적으로 증가했다 라는 뜻으로 부사가 동사 꾸미고 and 다음에 many는 대명사로서 주어입니다. many people을 줄인 건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게 declare 중요한 구조입니다. declare이 5형식 동사 구조를 5형식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선언하다라는 뜻이죠. 뒤에 헝거리 목적어 extinct가 소멸한 뜻인데 declare는 5형식에서 목적 보호에 to be 형용사, to be 명사가 오는데 to be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xtinct만 지금 남아있어요. 목적 보호로서. 이 구조 잘 챙겨두세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장에서 but 나중에 이제 문장 삽입 내용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의 단수입니다.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가 follow는 일형식 자동사죠. the ears가 선행사고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에 연결되는 showed가 동사고 대시 접속사 대절 전체가 목적어절인데 그 안에서 멜더스의 재앙이라는 단어가 주어죠. 그리고 had been pp라는 과거 완료 수동태가 동사로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다는 표현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 1번이고 and 다음에 동사 2번 있죠. increased 증가되었다는 거죠. in it자 때 이 it자는 멜더스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3번 뒤에 보면 그 a tractor부터 laborers까지가 문장의 주절입니다. 이게 주절. 그리고 콤마 찍고 위치가 나오는데 이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었으면 and is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pretty much는 부사적 의미죠. 그의, nearly, almost와 같은 뜻이죠. meant라는 동사를 수식하면서 meant는 타동사고 타동사의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어요. 분사가 몇 개 나와요. that 다음에 every tractor이 주어인데 introduced가 pp입니다. 이게 타동사고 pp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 없죠. 도입된 모든 트랙터는 이게 주어고 pp가 주어를 꾸미고 푸시 동사죠. put 목적어 out of work 하면 목적어를 일 바깥에 두다. 즉 실직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these unemployed, unemployed 역시 pp로 쓰였죠. 앞에 these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실직된 사람들이죠. 실업자들이죠. 그 다음에 looking for work는 일자리를 찾으면서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5번 다음에 living at the closer quarters and removed라는 부분이 있는데 living은 현재 분사로서 살면서라는 뜻이고 removed라는 pp 앞에는 being이 생략되었어요. 그래서 living at the closer quarters 하면은 closer quarters는 밀집된 주거지입니다. 더욱더 밀집된 주거지에서 살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적 구조로부터 제거되어서 분리되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their birth rate skyrocketed인데 이 부분이 주절이 됩니다. 앞에 분사가 나오고 이 콤마가 나오고 주절이 나오죠. skyrocket은 자동사, 타동사 다 쓸 수 있어요. 급증하다, 급등하다. 타동사는 급증하다, 급증시키다, 급등시키다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질문은 문법 공부하기도 참 괜찮아요. 문장 구조에서 문법을 공부하기는. 그리고 문장 삽입으로도 꽤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과연 이 정답이 3번인데 이 박스가 왜 3번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이 지문을 해석 분석하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멜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 멜더스적 재앙이란 말이 나와요.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멜더스는 인구 증가와 자연 증가의 불균형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멜더스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물자는 산술급수적, 즉 일정한 비율로만 증가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멜더스는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인구가 생산 가능한 식량의 한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류에게 빈곤과 기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았으며 이를 우리는 멜더스적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 지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의 박스를 일단 보겠는데 이 지문은 접근 방법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 부분으로 크게 대조적으로 나누어져요. 그거를 잘 포인트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 문장이 이 박스가 들어갈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박스에 먼저 보시면은 while부터 outputs까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3세계죠. Third World Farming이죠. 제3세계의 농업인데 이 제3세계의 농업에 트랙터와 화학약품에 대해서 녹색혁명으로 인해서 도입을 한 거죠. 이것이 did increase crop outputs입니다. 농작물 생산량이죠. 농작물 생산량을 정말로 증가시켰지 말이죠. 트랙터도 사용을 하고 농사 지을 때 화학약품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작물의 생산량을 정말로 증가시켰지만 이런 상황이 지금 녹색혁명이 일어나는 붐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그것은 또한 감소시켰대요. 자,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주전에는 마이너스야, 부정적이야. 인간 노동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인간 노동이 왜 줄어들었냐는 것은 요 박스에 봤을 때 가장 간략하게는 트랙터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다 하던 것을
기계가 들어오니까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기계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죠? 자,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앞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부정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박스에 본문에 보면 산업화된 세계는 escaped famine이죠. 기근이죠. 기근을 탈출했다. 기근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Over the last two centuries, 지난 2세기간에 걸쳐가지고 대체로 어떻게 벗어났냐면 by greatly expanding agricultural output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and new farming techniques입니다. 기술의 사용과 새로운 농업 기법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확대시킴으로써 2세기에 걸쳐서 대체로 기근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긍정적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fertilizer, pesticide 이 단어 외우면서 가면 됩니다. 비료, 살충제, 트랙터 그리고 다른 기계화된 농업 장비들이 3세기로 수출되었죠. 계속 긍정적이에요. as 무엇으로서? as part of the Green Revolution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입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 녹색혁명의 일환으로서 3세기에 수출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과정을. 그 다음에 crop yields increased dramatically. 자, 1번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농작물 산출량이 극적으로 증가했어요. 긍정적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아가 소멸됐다고 선언했어. 역시 긍정적이야. 뭐와 함께? The Theories of Thomas Malthus 나오죠. 토마스 멜더스 이론과 함께. 그럼 1번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2번에 지금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그럼 그러나가 나올 때는 독해서 잘 봐야 되지. The years that followed. 따랐던 몇 년의 세월이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몇 년의 세월은 보여주었어요. 대절을. 멜더스의 재앙이 오로지 일시적으로만 지연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멜더스의 재앙의 잠재적인 스코프는 범위입니다. 범위. 이 잠재적인 범위에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부정적이잖아. 재앙이 증가했으니까. 재앙의 잠재적 범위가 증가했으니까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2번 다음에 들어갈 부분에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정답은 3번인데 3번 뒤에 보면 트랙터 앤드 드라이버 한 대의 트랙터와 그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100명의 노동자들의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100명의 노동자가 있을 때 한 명 트랙터 운전자 빼면 99명이 남겠죠. 위치 앞에 문장 전체입니다. 그것은 그의 의미했다 대절을 도입된 모든 트랙터당 91명의 사람들을 실직시켰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맞죠? 한 명만 빼고 91명이 노동을 할 수 없는 거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트랙터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3번 뒤에 나온 이 문장은 박스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말해주기 때문에 3번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만 수능에 나와도 괜찮아요. 원래 수능에.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게 나오는데 아마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는 문제가 2점이지 않을까. 전반적인 수능이 쉽다면 3점짜리를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these unemployed, 99명이 실업자가 됐으니까 이 실직자가 된 이 사람들은 농촌에서 일을 못하잖아. 그러면 도시로 가야 돼. streamed into third world cities니까 3세계의 도시로 유입이 되었어요. 일자리 찾으면서. 맞죠? 그 다음 5번에 living at closer quarters and being removed from their traditional social structure인데 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살던 전통적인 사회적 구조인 농촌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그들의 출산율이 급증했어요. 도시 인구가 늘어나잖아. 근데 도시에서 쓸 수 있는 물자나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한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은 내가 볼 때 원래 수능 문장 삽입 문제를 여러분이 연습하는 것으로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장 위치를 많이 틀리는 학생들은 이 지문을 꼭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뒤에 수능 완성 지문에 좋은 지문을 뽑아서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듣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수능 단어 계속 외우세요. 지금부터 단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외우는 단어장, 수능 단어장도 열심히 외우고 내가 올려주는 수능 필수 영단어도 30초에 7개입니다. 그것도 계속 들으면서 관리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또 350단을 올렸어요. 열심히 보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고 절대 좌절하고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버텨서 해보세요. 그럼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수능 완성 15강의 4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Gets disseminated, and distinct regional voices find a way to be more widely heard. Certain bands and singers, who might be more creative or possibly have just been marked by a bigger company, begin to dominate, and peculiar regional styles eventually end up getting suppressed, neglected, abandoned, and often forgotten. This dissemination/homogenization process runs in all directions simultaneously. It's not just top-down repression of individuality and peculiarity. A recording by some previously obscure backwoods or South Side singer can find its way into the ear of a public, and an Elvis, Woody Guthrie, or James Brown can suddenly have a massive audience. What was once a local style suddenly exerts a huge influence. Pop music can be thrown off its axis by some previously unknown and talented rapper from the projects. And then the homogenization process begins again. There's a natural ebb and flow to these things, and it can be tricky to assign a value judgment based on a particular frozen moment in the never-ending cycle of change. 이 4번 지문은 문법과 해석 내용 정리를 동시에 합니다.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이 독해 밑에 쭉 보면은 4번 앞에 The Project가 나와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빈민을 위한 주택 단지를 말해요. 미국에서는 공공주택 개발 또는 주택 프로젝트를 지칭하는 구어체인데 이 말이 이 개발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종종 비공식적으로 도시 빈민이나 범죄자, 마약 중독자 등이 사는 빈민가 지역을 일컫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 정도 어떤 내용은 아시고 독해를 이해해 주길 바래요. 자, 일단 박스를 먼저 보면 thi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단서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러한 dissemination 단어 외워야 되죠. 어렵죠. 보급입니다. 유포, 보급. homogenization은 동질화, 까다로운 단어의 동질화, 이런 과정들이 runs, 진행이 되는데 in all directions simultaneously,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진행이 된다. 이 말은 미국 전 지역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급이라는 게 뭔지를 이따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 it's not 할 때 이 it은 앞에 있는 이런 보급 동질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just 단순히 top-down repression, 하향식 억압, repression 억압이니까 individuality, 개성과 특색의 위에서부터 밑으로 누르는 하향식 억압은 아니다는 겁니다. 위에서 무조건 밑으로 눌러서 위에 게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박스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There is always a trade-off입니다. trade-off는 상충관계라는 뜻인데 상충관계는 위에 메모해놨죠.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감소하는 관계. 이게 상충관계입니다. 항상 상충관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사는 전체적인 생태계 속에서도 적자생존의 원리도 있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As music gets disseminated인데 조금 전에 박스에서 dissemination, 보급이라는 단어 나왔죠. 여기 disseminate 동사입니다.
보급하던데 음악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distinct는 독특한 이 단어는 수능에서 진짜 잘 나온 단어죠. 독특한 지역적인 목소리들이 find a way, way는 뒤에 to 부정사가 따라오는데 수동입니다. to be more widely heard죠. 더 널리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면서 이 말이죠. 음악이 이제 보급이 되는 거야. 미국에. 그리고 독특한 지역적 목소리겠죠. 이 독특한 어떤 특정 지역의 지역적 목소리가 더 널리 들려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certain bands and singers인데 특정한 그런 밴드와 가수들인데 관계대명사절이 나오죠. 관라안에 who might be more creative입니다. 좀 더 창의적일 수 있는 또는 어쩌면 might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되는데 might have been marked by죠. might have been pp 수동태입니다. 조동사 have been pp. 그래서 막 더 큰 회사에서 주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정한 밴드나 가수들이죠. 이 특정한 밴드나 가수들도 미국 어떤 지역마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특정한 밴드나 가수들이 begin to dominate, 지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미국 전체를. 그리고 peculiar은 특색 있는 독특한 일이죠. regional, 지역적 스타일은 결국에는 end up getting suppressed, neglected, abandoned, and often forgotten.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미국 지역마다 음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색 있는 지역적 스타일은 이런 특정한 가수나 또 밴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전 지역으로 파급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특색 있는 지역적 스타일이 결국에는 end up ing, 결국 뭐하게 되다니까 억눌리게 되고 무시되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종종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가수나 밴드들의 음악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2번이 지금 정답인데 2번에 보면 recording by some previously obscure backwoods or south side singer can find its way into the ear of a public까지 봅시다. 몇몇 이전에 obscure 단어 잘 챙기세요. 이 단어도 수능에서 꼭 필요한 단어예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백우즈는 오지입니다. 자, 꼴짝이. 오지 또는 남부의 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반이 can find its way, 그것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 어디 속으로? 대중들의 귀 속으로. 미국 전체의 대중들의 귀 속으로 그 음악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지나 남부의 특정한 가수에 의해서 제작된 그 음반이 미국 전 지역에 있는 대중들의 귀로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아까 위에 나왔던 무조건 잘하는 가수나 밴드들이 이름 없는 무명의 가수를 억압하고 그 무명의 가수가 특별한 개성과 독특한 특색, 음악적 색깔이 있더라도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특색 있는 가수의 개성, 이것이 이제 살아날 수 있고 미국 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 암시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죠, 이게. 구체적 사례. 그죠? 이런 오지나, 알려져 있지 않은 오지나 남부의 가수들이 미국 전 지역의 대중들의 귀로 그 노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가수라든지 제임스 브라운 이런 가수들이 갑자기 매시브 대규모의 청중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를 아는 대중들이 별로 없었어. 근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뭐 자기 혼자 힘은 안 되겠죠. 어떤 더 큰 음악 회사에서 스카우트 되기도 하고 뭐 제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대중들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줄이 꺼져 있지. 왓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해요. 그리고 왓은 주어죠. What was once local style. 한때
지역적 스타일이었던 것, 그 지역에서만 조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적 스타일이었던 것이 갑자기 이거 절트라는 꼭 챙겼어야 되나? 정말 필요한 단어에 발휘하다죠. 엄청난 거대한 영향력을 갑자기 발휘를 해요. 그래서 미국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이 말은 위에 있는 대중들의 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팝뮤직이죠. 여기서 팝뮤직은 미국의 어느 정도 시기 동안 미국을 지배했던 음악이란 말이에요. 이 팝뮤직이 can be thrown off니까 thrown을 던져버리는데 어떤 적정석 기준 바깥으로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은 벗어날 수 있다. 내몰려 나올 수 있다. 쫓겨날 수 있다는 거야. 쫓겨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이게. 그 팝뮤직의 축, 미국 음악의 중심의 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밀려날 수 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By some previously unknown and talented rapper. 일부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재능이 있는 래퍼에 의해서. 근데 그 래퍼가 출신이 어디냐면 빈민가 출신인 래퍼야. 보통 주로 흑인들이 많죠. 그래서 더 프로젝트를 미리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고 난 뒤에 homogenization, 동질화죠. 동질화의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이 말은 미국 전 지역에 그 유행하는 음악의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팝 음악이 쫙 퍼졌다가 레게 음악이 들어오면서 팝 음악이 밀려나가죠. 중심축에서 밀려나가면서 레게 음악이 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음악도 인류의 진화처럼 계속 진화한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하나가 고정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를 고정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런 음악의 진화 과정을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장르의 음악이 나오잖아. There's a natural ebb and flow to these things입니다. ebb은 썰물이고 flow는 밀물이니까 물이 밀려왔다가 나갔다가 해야죠. 이걸 어떤 세상의 이치에 말하면 흥망성쇠, 사업으로 말하면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공부로 말하면 공부를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런 식으로 to these things, 이러한 상황들에 자연스러운 그런 자주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 말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it can be tricky to assign a value judgment based on a particular frozen moment in the never-ending cycle of change야. 이시 가져오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인데 트리키는 원래 다루기 힘든 특별한 솜씨를 필요로 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냥 쉽지 않은 이런 뜻으로 부드럽게 해석하면 돼요. 쉽지 않은. 좀 편하게 해석하려면 꼭 사전식으로 해석을 다 할 필요는 없거든. assign a value judgment는 가치 판단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never ending, 결코 끝나지 않는 변화의 사이클 순환이죠.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결코 끝나지 않는 변화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의 특별한 얼어버린 순간, 이 말에서 정지된 순간,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시기의 음악이 그 시기를, 그 대중들을 지배했잖아. 그럼 또 새로운 음악이 나타나서 그 음악이 밀려나가면서 또 새로운 음악이 대중들을 지배하거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의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음악 세계도. 그래서 하나의 특별한 그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근거해서 그 시기를 지배한 음악의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힘들다는 거지. 왜? 그 음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 세계도 늘 인간의 인류처럼 진화하고 생성, 발전, 소멸, 생성, 발전, 소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음악의 보급과 동질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류 음악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 비주류 음악은 외면당하는 그런 상충관계가 항상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에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 쭉 가면서 음악의 보급, 동질화 과정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데 보급이나 동질화 과정은 하향식, 즉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하향식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든 일제히 일어날 수 있다. 모든 방향에서 일제히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고 오지나 남부 출신의 가수들이 그 사람들의 음악이 인기를 끈 사례를 말해주고
그러면서 뭐 특정한 가수 엘비스라든지 제임스 브라운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빈민가 출신의 래퍼가 팝 음악계의 축을 치고 돌아서 래퍼가 또 지배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마무리 지면서 6번째 문장과 7번째 문장에서 음악의 보급 동질화 과정의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시기의 음악을 두고 우리가 그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글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지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일요이지만 이제 수능이 곧 다가오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공하시고, 듣기 꼭 하고 단어 꼭 챙겨야 됩니다. 수능 단어 계속 챙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올리는 수능 쇼츠 단어도 시험에 반드시 나온 단어니까 꼭꼭 암기를 하세요. 수능 완성 16강의 2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There are different methods one can imagine for retaining our knowledge of first experiences and their generalizations. When it comes to humans, some work in cognitive science tends to favor what are called prototypes or ideal representations for categories, built on a person's first experience with something. If a child's first experience with a dog happens to be a collie, the child's prototype for dogs takes on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at collie. This representation then gets abstracted as well as refined as more dogs are encountered and new features are noticed. This discussion directly acknowledges the fact that common sense knowledge seems to be built on concepts driven by a few personal experiences and then generalized. It allows generalizations to be expressed and default values to be retained. Our mechanism also allows for the inevitable exceptions and nuances that need to be added gradually via annotations. Human cognition often relies on prototypes built on initial experiences to form generalizations that gradually get refined through more experiences, while also including exceptions and nuances. 16강의 2번 문법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imagine이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가 앞에 different methods 선행사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생략되었고,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 retaining 동명사죠. retain은 유지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지만 뒤에 our knowledge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다음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는 표현인데,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나 동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거. to 뒤에 동사가 오면 안 됩니다. 이때는 동명사가 와야 돼요. 혹은 명사가 오든지. 다음에 밑에 줄에 tend to 부정사 뭐만은 경향이 있다는데 favor이 타동사로 선호하답니다. favor의 목적어가 what부터 다음에 something까지입니다. 여기서 what은 are cold의 주어 역할하고 are cold는 be 플러스 pp죠. 불리어지는 것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or은 또는이 아니라 즉이란 뜻으로 프로토타이프와 동격 관계를 이루는 표현이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uilt on은 뭐뭇으로 구축된이란 built가 pp죠. 다음에 happen to 부정사는 우연히 뭐뭐 하답니다. 그래서 happen to be a collie 우연히 콜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take on이라는 표현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뭐뭇을 띄다라는 표현입니다. take on 또는 뭐뭇을 떠맡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뭇을 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get abstracted as well as refined get 다음에 pp 형태죠. refined pp고 as는 접속사로서 뭐뭐 하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re encountered 비동사 플러스 pp죠. encounter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are noticed b 플러스 pp죠. notice도 notice라는 단어도 타동사입니다. 다음에 the fact that은 동격절이에요. that은 동격 접속사고 해석할 때는 뭐뭐라는 이런 표현을 넣어주면 됩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죠.
그리고 다음 줄에 seem to be pp. seem to 부정사인데 수동 부정사죠. seem to be pp입니다. 그리고 driven by도 driven이 pp예요. driven by가 앞에 있는 컨셉트를 수식하는데 뭐뭇에 기반한 뜻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개념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and는 병렬을 유도하는데 generalized가 위에 나오는 to be built에서 built와 generalized가 병렬입니다. 다시 말하면 seems to be built, seems to be generalized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seems to be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고 pp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it은 common sense knowledge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데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적 관계이면 to be pp가 됩니다. 그래서 to be expressed가 되고 and 다음에 default values 기본값이란 목적어인데 이 기본값이란 목적어와 to be retained가 수동 관계입니다. 그래서 to be pp, to be retained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low 목적어, 목적보호, and 목적어, 목적보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allows for는 뭐뭇을 허용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잘 해둬야 돼요. allow for. 그리고 뒤에 that need to be pp죠. that need to 부정사인데 수동 부정사로서 need to be pp입니다.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the inevitable부터 nuances까지가 선행사가 되죠. 이걸 수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간단히 우리가 살펴봤고 해석을 해서 문장 요약이 되는데 정답은 2번이거든요. 왜 2번이 되는지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높아요. 어렵습니다. 2번 지문 본문 처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해석을 하고 밑에 작은 박스에 A, B를 우리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methods one can imagine for retaining our knowledge of first experiences and their generalizations.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또는 생각할 수 있는 최초의 경험들과 대열은 최초의 경험들을 가리킵니다. 그 최초의 경험들의 일반화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경험하게 된 최초의 경험, 그리고 그 최초의 경험을 경험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우리 지식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When it comes to humans, 인간들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했습니다. Cognitive Science는 인지과학입니다. 인지과학에서의 some work, 일부의 연구는 tend to favor,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프로토타입은 원형이란 뜻이죠. OR은 동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부터 번역 해석할게요. 한 사람의 최초의 경험인데 어떤 것에 대한 with something, 어떤 것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최초의 경험으로 구축된 범주를 위한 이상적인 표상인 원형이라 불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최초의 경험 일반화,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정확히 있는 대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주면 사람들의 뭔가에 대한 사람들의 최초의 경험으로 구축된 그런 범주를 위한 이상적 표상이야. 이게 원형이라.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if는 예시니까. 만약에 한 아이의 최초의 경험인데 개와의 최초의 경험이죠. 이것이 happens to be a collie. 우연히 콜리 라면이죠. 콜리는 원래 양을 지키는 개입니다. 앞에 입이 길게 나와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이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멋지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우연히 콜리라면 그 아이의 prototype for dogs, 개에 대한 원형은 takes on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collie죠. 그 콜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띈다는 거죠. 그렇겠죠. 처음에 콜리와 우연히 부딪히게 되었으니까, 콜리를 접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콜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딱 자기 아이의 원형으로 자리 잡겠죠. This
representation입니다. 표상이죠, 표상. 그런 다음에 이러한 표상은 get abstract, 추상화돼요. 그리고 개선돼. refine, 정제하다, 개선하다인데 개선될 뿐만 아니라 또는 정제될 뿐만 아니라 추상화된다는 거죠. 뭐 하면서? 더 많은 개죠. 콜리 다음에 더 많은 개들이 우연히 접해지고 그 더 많은 개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보게 되는 새로운 특징들이 알아차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표상들이 점점점 개선되고 추상화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반화가 개선되어 간다는 겁니다. 일반화가 개선되어 간다는 거죠. This discussion directly acknowledge the fact that인데요. acknowledge는 인정하다죠. 자, 이러한 discussion, 논의, 이러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대절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대절이 뭐냐? 자, 보시면 common sense knowledge입니다. 상식적 지식인데 여기서는 본문의 내용에 준하면 개에 대한 상식적 지식은 그 다음 줄에 몇몇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개념에 관해서 구축된 것 같고, 다시 몇몇 개인적인 경험들에 기반한 개념들에 관해서 구축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구축되어서 일반화된 것 같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한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다시 해석해 줍니다. 이러한 논의는 개에 대한 상식적 지식이 몇몇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개념에 관해서 구축되어서 그 다음에 일반화된 것 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그게 점점 일반화되죠. 자, 이선 common sense knowledge를 받아줍니다. 개에 대한 상식적인 그 지식은 allow, 허용하다. 일반화가 표현되어지도록 해준다는 거죠. 일반화가 표현되어지도록 해줘. 그리고 default values, 기본값이 유지되어지도록 해줍니다. 기본값이 유지되어지도록 해줘. 개에 대한 상식적 지식, 그렇죠. 개는 이렇다라는 거. 여기서 our mechanism입니다. 우리의 메커니즘이죠. 우리의 메커니즘은 또한 allow for 허용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annotation 주석이죠. 주석 또는 주석 달기라는 표현 밑에 있네, 그죠? 주석 달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해질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예외들과 뉘앙스를 허용해준다. 다시 말해서 개도 똑같은 덩치, 똑같은 모양, 똑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일반화가 처음에 잡혔더라도, 콜리를 통해서 잡혔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를 접하면서 점점점 일반화의 폭이 개선되어 간다는 거예요. 개에 대해서 점점점 다양하게 알아간다는 거지. 그러다가도 독특한 개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마지막 문장에서 주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불가피한, 어쩔 수 없이 특징적인 개를 봤을 때 예외가 있고 그 뉘앙스, 이것도 우리의 메커니즘을 허용해 준다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박스를 볼게요. 인간의 인지는 종종 의존한다는 거죠. 뭐에? 원형에 의존합니다. 근데 이 원형이 뭐냐면 built on이죠. 뭐뭐에 관해서 구축된 원형이야. 경험인데 최초의 경험이죠. 처음의 경험이죠. 처음의 경험. 보기 보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경험을 해야 되겠죠. 초기 경험, 최초의 경험. 최초의 경험에 관해서 구축된 원형.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반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화가 뭐냐면 that gradually get refined through more experience. 더 많은 경험. 본문에 준하면 더 많은 개들을 접하면서 경험을 하겠죠. 그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일반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하면서 또한 뭐냐? 예외나 뉘앙스도 허용해 준다는 거니까 이걸 포함시킨다라는 뜻으로서 묵사라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 준다라는 including이 정답이 되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스토리를 정리하면 도입 부분에서는 경험과 일반화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경험과 그것의 일반화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 문장과 쭉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일반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에 대한 인지과학 연구는 대상에 대한 첫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표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고, 그 이후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원형은 정제되고 추상화된다고 그랬어요. 상식적 지식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개념에 기반해서 일반화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요 세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에서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예외와 뉘앙스를 우리의 메커니즘은 허용한다 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원형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실체가 어느 정도까지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해당 범주를 가장 잘 표상한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모형을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일반화에 대한 거, 대상의 일반화에 대한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마 이게 수능에서 간접 연계, 직접 연계도 가능하겠지만 간접 연계가 나오면 일반화에 대한 다른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올 수능을 위해서 꼭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지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보십시오.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지금 1시 30분인데 열공하고 게을리하지 마세요. 수능 오늘 지금부터 수능 날까지 하루하루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수능 점수는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해 줄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수능 완성 16강의 3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While the Greek passion for coins is well known, its meaning and significance remains disputed. Confronted with the divided monetary map of the classical Greek world, economic historians have puzzled over the obvious inefficiencies of constant foreign currency exchange. Confusion over hundreds of Greek city-states issuing their own coinage only grows once we appreciate that both domestic and external trade had for centuries been conducted perfectly well with older forms of money, such as uncoined metals based on weight. What those puzzled by the spread of coinage had missed, the classicist Moses Finley pointed out in The Ancient Economy, was that ancient Greek coins were essentially a political phenomenon. Instead of seeing the divided Hellenic monetary map as a nuisance, the Greeks proudly celebrated their local coinages and established severe penalties for counterfeiting by treating it not merely as a commercial offense, but a form of treason punishable by death. While ancient Greek coins may seem to have been inefficient for facilitating trade, their widespread use and strict laws against illegally reproducing them represent the profound socio-political significance these coins reflect. 문법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할 때 문장 요약으로서도 꼭 준비해야 될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연계, 간접 연계. 첫 번째 지로 보면 while부터 쭉 이어지죠. 논까지 양보부사절이죠. 그리고 its meaning부터 disputed까지가 주절입니다. 여기서 remain disputed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서 이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disputed, 논쟁이 되고 있는. 다음 두 번째 문장의 confronted가 중요합니다. 앞에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 pp입니다. 원래 be confront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뭐뭐에 마주하다인데 여기서 직면한 사람의 주체는 주절에 있는 economic historian, 경제 역사학자들, 이 주절의 주어가 분사 앞에 의미상 주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략됐고 being confronted에서 being이 생략되고 confronted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confronted와 바꿔 쓸 수 있는 이 단어는 faced입니다. faced with와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divide는 나누다라는 뜻도 있지만 분열시키다도 있어서 divided 하면 분열된입니다. 분열된 monetary map, 화폐 지도입니다. monetary가 화폐의라는 형용사지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confusion 명사로 주어져 당혹감, 당황스러움이란 명사인데 over이 전치사예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hundreds of Greek city-states입니다. 수백 개의 그리스 도시 국가가 여기서 issuing이라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전치사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 있죠. issue란 단어는 발행하다라는 단어죠. 그리고 issue란 단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their own coinage가 목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coinage는 해석할 때 정리하겠지만 원래는 화폐를 주조하는 겁니다. 명사 화폐 주조인데 집합적으로는 주조 화폐. 여기서 편하게 화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onfusion에 대한 동사가 grows입니다. 일형식 문장 구조고 원서는 부사절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대절을 이해하면이라는 뜻인데 appreciate는 이해하다는 타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절입니다. 대시 접속사지요. 접속사 됐다 하면 완전한 문장 구조곡이 되어 있어요. Both domestic and external trades가 both A and B 주어가 되고 had been conducted가 과거 완료 수동 형태입니다. 수세 기 동안에 시행되어 왔었다는 뜻으로서 과거 완료 수동 형태죠. 그리고 such as는 like의 개념이고 based on은 뭐뭐의 기반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장 구조도 괜찮아요. what부터 missed까지가 다음 줄에 있는 이 was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합니다. what절인 주어절과 동사가 떨어져 있죠. 중간에 삽입된 게 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만약에 시험에서 being으로 쓴다? 틀리죠. 주어 동사 거리가 떨어지는 문제는 올해도 수능 문법 문제로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what절이 주어절이니까 단수로 받아서 was가 일단 되고 was 뒤에 대절이 보어절입니다. 보어절. 그리고 what절 안에 다시 분석해보면 puzzled by, puzzled가 pp거든요. 그래서 도우저를 수식하고 도우저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missed가 타동사인데 이 miss란 단어 타동사 놓치다의 목적어 what입니다. 됐죠? 그리고 instead of 다음에 동명사입니다. 뭐뭐 대신인데 C, A, S, B 여기서 이 부분이 A가 되고 이 부분이 B가 되는 거죠.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roudly가 부사죠. celebrated란 동사 칭송하다란 단어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and를 기준으로 celebrated란 동사 1번, established 동사 2번이 동사의 병렬 과거시제죠. 그리고 for 다음에 counterfeiting인데 counterfeit는 타동사, 자동사로도 사용돼요. 그리고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뭔가를 위조하다 그런 뜻으로서 동사, 형용사, 명사를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for 다음에 자동사의 ing 동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y treating은 동명사인데 treat A as B 하죠.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A를 B로 여기다 또는 A를 B로 취급하다, 다루다도 해석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treating은 동명사고 이시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not merely는 not only하고 똑같다고 보시고 but 다음에는 but also에서 also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정리를 끝내고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내려가면서 밑에 문장 요약에서 A와 B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봅시다. 수능 완성 16강의 3번 지문 해석하고 내용 정리 들어가겠는데 이 지문은 상당히 좋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문장 요약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The Greek passion for coins is well known이죠. 코인즈는 동전이죠. 동전에 대한
The Greek는 위에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스 사람들의 열정이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까지 양보부사절이죠. 여기까지 its meaning and significance remains disputed. 그것의 의미와 중요성 그렇게 열정적인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은 remains disputed 해가지고 여전히 논쟁 중이다. 논쟁이 되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동전이라는 개념과 그리스 사람의 열정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에 과거 분사로 출발하죠. 네 번째 줄에 보면 The classical Greek world니까 클래시컬이 원래 고전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좀 편하게 해석하면서 고대의 그리스 세계입니다. 고대의 그리스 세계의 divided 분열된 마너테리가 화폐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마너테리 맵은 화폐 지도입니다. 화폐 지도. 고대 그리스 세계의 분열된 화폐 지도를 마주한 경제 역사학자들이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고대 그리스 세계는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마다 화폐가 있었고 화폐 지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화폐 지도. 고대 그리스 세계의 분열된 화폐 지도. 하나로 통일이 안 되었다는 거야. 그럼 화폐 지도가 여러 개란 말이죠. 여기에 마주한 직면한 경제 역사학자들이에요. 뭔가 경제라는 개념은 뭔가 효율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경제 역사학자들은 have puzzled over니까 뭐뭐에 대해서 어리둥절했어요. 명백한이야. inefficiency가 효율성인데 이것도 명백한 비효율성이죠. 명백한 비효율성인데 of constant foreign currency exchange야. 지속적인 외화 환전에 대한 명백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어리둥절했다. 이 말은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화폐를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화폐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나라를 이동하게 되면 여행을 가든 무역을 하든 거래를 하든 간에 환전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분명히 비효율성이야. 이걸 경제 역사학자들 봤을 때는 왜 이렇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둥절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고대 그리스 국가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 역사학자들이 어리둥절할 정도 이상의 이해 못할 정도의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있을 거라고. Confusion over hundreds of Greek city-states니까 수백 개의 고대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죠. 수백 개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그 국가들 자신의 코이니지는 주조화폐인데 좀 편하게 주화라고 합시다. 그들 자신의 주화를 issuing, 발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당황스러움만이 오로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조건이 있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증가된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움이. 자, 뒤에 뭐냐면 뒤에 원서가 받쳐줘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대절이죠. Both domestic and external trade야. 국내의 그리고 외부의 무역이 대외 무역이죠. 외국과의 무역이죠. 국내 그리고 대외 무역이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had been conducted perfectly well with older forms of money such as uncoined metals based on weight. 무게에 기반을 둔 uncoined 주조되지 않는 그런 금속들이니까 금이라든지 은이나 돈 같은 걸 말하겠죠. 이런 것과 같은 더 오래된 형태의 돈을 가지고서도 완벽하게 잘 이행되어져 왔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굳이 왜 나라마다 다르게 주화를 만드느냐.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전에 주저되지 않은 그런 금속만으로도 충분히 무역이 가능했는데 왜 그랬을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지금 읽었던 부분 세 문장 있죠.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고대 그리스인들의 동전에 대한
모순적인 열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기에 경제 역사학자가 느끼기에도 모순적인 느낌이 명백하게 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랬을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기적의 동전을 발행을 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랬지만 고대 그리스 세계의 분열된 화폐 지도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경제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 더 오래된 형태의 화폐로도 오랫동안 경제 활동이 완벽할 정도로 잘 이루어졌는데도 고대 그리스 국가들이 동전을 발행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만큼 모순적이라도 열정적으로 발행했다는 거야, 다르게. 그 다음 네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내용상 반전이기 때문에 역접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속부사 however이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일단 없어요. 넣어준다면 however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what절이 주어절이죠. What those puzzled by the spread of coinage had missed입니다. 주화의 확산에 의해서 당황한 사람들이 had missed, 놓쳤던 것은이죠. 놓쳤던 것은 그 다음에 삽입되어 있는 거 The classicist 하고 쭉 나오죠. 고대 그리스 로마 연구가인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저서 The Ancient Economy란 이 저서에서 pointed out, 지적했는 것처럼 그 주화의 확산에서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이 놓쳤던 것은 뭐냐? was 이하했다는 거야. 그럼 대절 내용 보면 고대 그리스의 동전은 essentially, 잘 봐야 되거든,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현상이라는 점이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의 동전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대해서 부연 상수를 해줘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Instead of seeing the divided Hellenic monetary map as a nuisance인데 여기서 CA as B라는 해석을 적용시키면 분열된 고대 그리스의 헬레닉, 고대 그리스의 화폐, 주화 지도 또는 통화 지도입니다. 통화 지도를 nuisance, 귀찮은 것, 성가신 거로 여기는 대신에, 그렇게 간주하는 대신에 The Greeks죠. 그리스 사람들은 proudly, 자랑스럽게 celebrated, 칭송한 거야. 그들의 local coinage, 지역적인 주화를 자랑스럽게 칭송한 거라고 이게.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 주화를 쓰겠다는 거야. 자기 나라의 정체성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거지. 거기에다 주화에다 정체성을 담아놨다는 느낌이죠. 그게 자랑스러운 거지. 그리고 이 스텝에서 확립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엄격한 처벌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흔들거나 위반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처벌을 확립해놨어. 뭐에 대한 거? counterfeiting이죠. 위조하고 모조하고 가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고. 왜? 자기 국가의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흐려놓기 때문에. 자, 뭐함으로써 엄격한 처벌을 확립시켰냐면은 모조하고 가짜로 위조하는 거, 이것을 not only as a commercial offense, 상업적인 위법 행위로서 취급할 뿐만 아니라 but a form of treason punishable by death, 죽음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반역죄의 형태다. 이 말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종의 반역죄로 취급함으로써 위조하고 모조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확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네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까지를 정리하면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고대 그리스 동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연구가인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동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것을 자기 저서에서 지적을 했죠. 실용성이 좀 떨어져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기 지역의 주화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 화폐 위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확립했다. 심지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야. 반역죄. 이 정도로
열정적이었다는 거지. 동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내용을 요약문을 보면 While ancient Greek, 고대 그리스인들의 동전은 그리스의 동전들은 may seem입니다. seem이 일단 단서가 될 수 있어요. To have been blank for facilitating trade.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전하는 그런 횟수가 적어야 되는데 나라가 바뀔 때마다 환전을 해야 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럼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이지. 그렇지만 그래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동전을 만들었단 말이야. 주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밑에 보기 보면 beneficial은 우리말로 하면 이익이 되는, inefficient는 비효율적인이죠. impractical은 실용적이지 않는 일이에요. 실용적이지 않는.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2번하고 4번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비효율적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비효율적인 것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동전들이 널리 사용되는 거, 그리고 엄격한 법, 뭐에 대한 거? 불법적으로 동전들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법은 나타낸다는 거죠. 심오한 빈칸의 중요성을 나타내. 이 동전들이 반영하는 심오한 빈칸의 중요성. 뭐냐면 아까 위에 나왔죠? 뭐에서 형광펜 꺼놨지만 고대 그리스인의 동전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지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적 현상과 같은 말은 역사적이다? 아니죠. 상업적이다? 아니죠. 모럴, 도덕적이다? 아니죠. 소시오 폴리티컬, 사회정치적.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사회정치적.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지문이 상당히 괜찮지요. 명백한 비효율성이었는데도 왜 동전을 나라마다 다르게 발행했을까? 그거는 자기들의 동전을 자랑스럽게 칭송할 정도의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여했지 않았을까? 자기 나라의 자부심을 자기들이 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10 하시고